그렇다면은 이 선수가 과연 맨시티에 오면은 베실바만큼 해줄 수 있을까?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베실바와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맨시티 로컬 팬들 중에서 그 에스틴 콤파니라는 유튜브 스트리머가 있거든요. 이 스트리머 영상을 이제 가끔씩 이제 챙겨보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좀 혹시 내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 맨시티에 대해서, 아니면은 내가 모르고 있는 것들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을 좀 해주거든. 그리고 스포츠몰이라는 데에서 이제 칼럼니스트 혹은 이제 패널로 출연을 하기도 하고요. 나름대로 좀 방구 좀 끼는 유튜버야, 유튜버들 중에서. 뭐 물론 구독자가 막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아무튼 이 사람이 가끔씩 이제 여러 가지 사이트들을 이제 골고루 활용해가면서 이제 스트리밍을 하는데, 이번 영상에서 보니까는 요 사이트 스카우트랩 스트림릿이라는 이 사이트를 활용해서 또 이제 선수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나도 좀 가져와봐도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좀 쭉 훑어봤어요. 근데 이게 진짜 되게 세분화돼 있어. 엄청 세분화돼 있어. 이래서 이런 지표들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그러니까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이런 세분화된 지표를 보면서 이걸로 선수 퍼포먼스를 이야기하기에는 약간 난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이를테면은 뭐 이라든지 뭐 인볼브먼트라든지 아니면은 엑스스렛 같은 뭐 이런 좀 난해한 용어들이 있거든요. 전문 용어들이. 이런 거는 또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라서.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같은 아마추어들은 보통은 때때로 되게 무책임하게 좀 뭉개서 설명하는 경향이 있잖아. 이러다 보면 진짜 병신 같은 소리 할 때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적극적으로 일반인들이 활용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기는 해요. 뭐 이를테면은 뱁 같은 경우에는 그거거든. 그러니까는 직접 적인 득점 기여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과 어시 뿐만이 아니라 뭐 기점 플레이 아니면은 뭐 오프 더 볼 런 뭐 이런 것들까지 이제 다 포함된 포괄적인, 그러니까 추상적인 표현이라 가지고 이게 수치가 높다고 해서 어느 걸 잘한다 어느 걸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되게 좀 난해하거든요. 그리고 뭐 딥샷 인볼브먼트 같은 경우에는 뭐 상대 박스 안 20m 내에서 이제 빅샷에 얼마나 관여를 해주었냐 뭐 요런 거야. 요런 거 빅찬스 인볼브먼트 같은 경우에는 빅찬스를 만드는 데까지 얼마나 기여를 해줬느냐 막 요런 수치예요. 그래서 이거를 쭉 훑어보다가 아씨 이거는 가지고 놀기가 조금 난해하겠는데 이거를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라고 하다가 보니까 여기 진짜 재밌는 카테고리가 있더라고. 비교질하기 너무 딱 좋게 지금 하나 딱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 프로그램을. 그래서 요걸 가지고 좀 놀아볼까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요거 가지고 놀 때 뭘로 놀까? 당연하게도 지금 현재 맨시티 팬들에게 가장 핫한 선수 누구예요? 노팅엄 포레스트의 엘리엇 앤더슨이죠. 이래서 요걸 가지고 좀 놀아볼까 합니다. 자, 이번 시즌에 엘리엇 앤더슨과 함께 아주 핫한 홀딩 미드필더로 지금 띄워주고 있는 아담 워튼 선수와의 비교부터 좀 해봅시다. 워튼과 비교를 해서 보니까 워튼은 확실히 패스에 특화된 선수답게 그 창의적인 패스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중이죠. 97점이나 받고 있습니다. 이 창의적인 능력만 보면은 프리미어리그에서 탑급이다라고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무려 97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파이널 프로덕트, 그러니까는 이제 공격 상황에서의 결정력, 요 부분도 이제 엘리엇 앤더슨보다 뛰어난 점수를 받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를 제외한 다른 모든 수치에서 엘리엇 앤더슨이 이제 앞서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재밌는 포인트가 이 이라는 포인트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득점 상황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에 대한 그 지표거든요. 골과 어시스트를 제외한 이제 뭐 다른 모습들도 물론 이것도 이제 포함이 되긴 하겠지만서도 골과 어시스트를 제외한 뭐 오프 더 볼 런 혹은 뭐 가짜 움직임 아니면은 뭐 기점 패스 등등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이제 포함된 수치인데, 여기서 엘리엇 앤더슨과 워튼이 좀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크리스탈 팰리스와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요 정도 점수를 받고 있다라는 거는 이 선수들이 앞으로 더 높은 클럽에 갔을 때 얼마나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지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공격 작업이라는 거는 팀이 다 같이 이제 해주어야만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지금 맨시티로 예를 들면은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격수들의 개개인의 능력이 아무래도 노팅엄 포레스트의 선수들보다는 조금이라도 좀 우위일 것이기 때문에 요 뱁 수치는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이 팀바 팀, 그러니까 케바케적인 조금 난해한 지표들은 조금 더 부연 설명들을 해가면서 할게요. 이를테면은 파이널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도 결정력도 마찬가지죠. 이를테면은 뭐 물론 엘리엇 앤더슨은 이제 중거리 슛이 막
그렇게 좋은 선수가 아니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전문가들도 있긴 하지만서도 또 모릅니다. 팀적으로 좀 유기적으로 움직여줬을 때 공간을 좀 많이 열어줬을 때 맨시티 선수들이요. 그랬을 때는 또 많은 골을 넣을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지난 시즌에 코바시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죠. 코바시치 득점력 기대하면 안 된다라고 모두가 이야기했지만은 어떻게 됐어요? 중거리 슛으로 이 팀을 정말 많이 구해주기도 했었죠. 케바케다. 팀바 팀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워튼은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걸로 하고요. 아스날의 라이스 선수를 한번 비교해볼까요? 자, 데클란 라이스의 퍼포먼스를 봅시다. 매우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데클란 라이스가 뭐 수비 상황에서의 퍼포먼스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득점 상황에서의 기여도 또 이제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창의력도 엘리엇 앤더슨보다 조금 더 이제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만, 엘리엇 앤더슨이 경합에서만큼은 꿀리지 않는 선수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 아주 좋은 지표가 있습니다. 스탠딩 상황에서의 수비 능력이 얼마나 좋은지. 데클란 라이스보다 이제 우위를 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공중볼 경합에서도 막 그렇게 딸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88점 대 92점이에요. 4점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엘리엇 앤더슨이 확실히 패스가 잘하는 선수다라고 느껴지는 요소가 요거예요. 이 선수의 전진 그리고 이거를 빼먹었네. 이 선수는 패스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패스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요소 중의 하나가 전진 패스인 거예요. 이 선수가 잘하는 게 드리블 돌파였더라고. 드리블을 통해서 볼 운반을 해주는 능력이 좋은 선수였더라고요. 이 세부적인 수치로 놓고 보니까요. 앞서서 이 프로그레션 그리고 프로그레션 패스 정말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드리블이 좋은 선수더라고. 확실히 이 선수가 공미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미지와는 다르게 그러니까 약간 코바시치 전성기 때 레알 마드리드에서 보여줬었던 것과 약간 유사한 걸 우리가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패스도 잘해. 볼 방출도 좋은 선수예요. 기본기도 좋은 선수고. 요런 거를 우리가 한번 유출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맨시티가 영입을 한다면. 어쨌든지 간에 패스적인 부분 그리고 전진성적인 부분에서는 라이스보다는 우위를 점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또 확인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선수가 있죠. 지금 현재 로드리가 부상으로 이탈했을 때 이 팀을 도와줬었던 구원해줬었던 니코 곤잘레스가 있죠. 자, 니코 곤잘레스 꿀리지 않습니다. 특히나 수비적인 퍼포먼스 에서 이 선수가 얼마나 큰 성취를 했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여실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선수 홀딩 미드필더가 아니다. 뭐 공미니까 앞선에서 써야 된다. 얘를 망치고 있는 거다. 뭐 재능과 장기를 우리가 낭비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이 수치로만 놓고 따지면요. 펩이 옳게 쓰고 있는 거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수비적인 부분에서 매우 큰 성취를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과는 별개로 다른 모든 부분에서는 엘리엇 앤더슨에게 약간 밀리는 그런 이제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죠. 특히나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이 파이널 프로덕트라든지 뭐 토탈 뱁 혹은 프로그레션 캐리 같은 이제 앞선에서의 상황에서 엘리엇 앤더슨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리고 더 좋은 팀으로 이적했을 때 얼마나 지금보다 더 많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지 이거를 좀 기대하게 만들어주는 수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오프 더 볼 능력이 좀 뛰어난 선수들이 질비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맨시티 공격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퍼스트 터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뒷선에서 좋은 패스를 밀어주는 그리고 볼을 제대로 공급해줄 줄 아는 선수가 필요하기도 하고 이 선수들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앞선에서 홀딩 미드필더도 어느 정도는 좀 영향력을 보여줘야만 한단 말이에요. 요즘에 로드리가 보여주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기적으로 오프 더 볼런이 좋은 선수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줬을 때 엘리엇 앤더슨은 반드시 단독 찬스를 여러 차례 이제 가질 수 있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은 이런 수치들보다는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대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근거는 코바시치예요. 코바시치는 리그 한정으로 인생 최다골을 넣었던 시즌이 지난 시즌이죠. 득점력이 좋지 않은 선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아왔던 선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이제 홀딩 미드필더의 끝판대장 바르셀로나엔 페드리가 있다. 우리는 페무리가 있다. 로드리랑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기할 게 없습니다. 홀딩 미드필더로는 역시 로드리가 1왕이다 라는 거는 뭐 요런 것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프로그레션 캐리가 막 그렇게 높을 필요는 없잖아 솔직히. 홀딩 미드필더인데 그죠? 그리고 파이널 프로덕트 그러니까는 결정력과 관련된 이 부문에서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려 78점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에요. 홀딩 미드필더임에도 불구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스카웃 랩 스트림 리치라는 이 사이트
기준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우리 로드리는 뭐 1년 반의 공백이 무색하게도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건 엘리엇 앤더슨을 홀딩 미드필더로 바라보고 지금 맨시티가 영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로 활용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직접 비교는 사실 막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번 시즌 홀딩 미드필더로 뛰고 있고 홀딩 미드필더로 주목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홀딩 미드필더들과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봤었던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선수가 과연 맨시티에 오면은 베실바만큼 해줄 수 있을까?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베실바와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창의력이 아까 그 펩이 첼시와의 경기 전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이야기했듯이 사실은 뭐 베실바가 개인 능력이 막 뛰어난 선수는 아니에요. 경기를 하드 캐리할 정도로. 그렇다고 키가 큰 선수도 아니고 공격 포인트가 좋은 선수도 아니고. 근데 펩은 왜 이 선수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아끼면서 그렇게 많이 혹사를 시켰냐? 되게 웃긴 얘기죠. 아끼는데 혹사를 시켜. 굉장히 똑똑한 선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 것처럼 사실은 직관적인 수치는 막 그렇게 높지 않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베실바를 현재 그 로드리 파트너로 지금 홀딩 미드필더처럼 지금 기용을 하고 있죠.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다라고 하기에는 좀 전진을 좀 많이 안 시키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고요. 좀 최대한 이제 센터백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지금 소화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개인 스탯이 높을 수가 없기는 해요. 근데 눈에 띄는 점이 있죠. 지금 수비 지표, 확실하게도 베실바는 수비 능력이 막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니에요. 그죠? 아무래도 피지컬도 좀 작은 선수이고 왜소한 선수이고, 하지만 지능적으로 파울로 끊어줄 줄 아는 선수이죠. 하지만 또 퇴장을 당하지 않는 선수이기도 하고요. 인생 첫 퇴장을 얼마 전에 당했죠. 굉장히 영리하게 뛸 줄 아는 선수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래서 베실바의 스탯을 놓고 보면은 약간 뇌정지가 올 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똑똑하게 끊어주는 플레이를 잘하는 거지 경합을 잘하는 선수는 아니다. 근데 엘리엇 앤더슨은 직관적인 경합을 잘하는 선수, 경합을 좋아하는 선수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진성 또한 그 베실바는 애초에 공미였고 공격형 미드필더였고 윙포워드이긴 했지만서도 지금 전진성적인 면만 놓고 따져도 엘리엇 앤더슨이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해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베실바가 윙포워드로 뛰었을 때 혹은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었을 때의 수치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지 않겠냐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이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맨시티가 트래블을 했을 때 그때 베실바는 윙포워드로 소화를 해줬고요. 때로는 또 공격형 미드필더로도 또 띄워줬었습니다. 그때 당시 전진성이 어땠나? 이걸 또 우리가 지켜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베실바와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요때도 창의력이나 패스 정확도나 이제 여러모로 이제 공격 상황에서의 지표가 이제 베실바가 훨씬 더 좀 좋게 나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요거는 아무래도 앞선에서 플레이를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좀 더 높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조차 베실바는 이 전진성에서는 막 두각을 드러낸 선수는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드리블을 통한 볼 운반이라든지 아니면 뭐 패스를 통해서건 어쨌든지 간에 전진성에서 두각을 나타낸 선수는 아니었다. 하지만 엘리엇 앤더슨은 베실바에게 없는 전진성을 갖춘 선수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이 뭐냐? 지금 여기서 보이지다시피 이 정도면은 득점과 연관된 직접적인 득점력 자체는 좀 떨어지는 선수임에는 분명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이 선수는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 혹은 홀딩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이런 건 전혀 고려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요 정도는 육각형으로 봐줘도 된다. 무엇으로?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로서. 티자니와 비교해봤을 때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라고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수가 시장에 나왔다면은 당연히 무조건 영입을 해야만 하는 수준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그렇다. 예전에는 이런 통계 사이트들을 좀 많이 활용을 했어요. 예전에도 이제 뭐 옵타 활용도 좀 많이 하기도 했었고, 뭐 다른 사이트들도 많이 활용했었는데, 그러니까는 그러더라고. 아니 무슨 통계만으로 축구를 얘기하냐, 선수 퍼포먼스를 얘기하냐, 막 그래서 이거를 아예 안 쓰다가 지금 간만에 이렇게 통계 사이트들을 한번 보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내 전문이기도 해. 나 이거 진짜 오래전부터 이런 통계들을 보는 걸 되게 좋아했었으니까 안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또 이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아니 너무 지금 직관적인 경기력만 놓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좀 통계도 좀 골라가면서 좀 섞어가면서 이야기를 좀 해주면 더 좋겠다, 이렇게들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오는 거긴 한데, 아무튼 뭐 마무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맨시티가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로 영입을 했고, 그리고 본인도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라고 인터뷰를 3차례나 했고요. 그리고 펩도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로 알고 있었던 우리 티자니 레인더러스와의 비교를 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디펜시브 액션 2점이에요. 디펜시브 임팩트 모델, 그러니까 수비 가담 뭐 이런 거죠. 공간과 관련된 거죠. 이거는 3점.
예. 스탠딩 수비 4점.